여러분 닥터 둠 하면 쉽게 말하면 누리엘 루비니 교수를 이야기합니다. 뉴욕대 교수죠. 이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요 극단적인 비관론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예측을 많이 하거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요 아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온다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 예측은 다 빗나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당신은 신뢰를 잃었어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아주 강렬하게 예측했던 그 이미지 때문인지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이야기를 하면 월가도 그렇고요. 월스트리트도 그렇고요. 정치권도 그렇고요. 또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이번에는 진짜 폭망한다. 그러면서 뭘로 폭망하느냐? 스태그플레이션 폭풍이 몰려와서 미국 경제를 쓰나미처럼 썰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저성장 고물가잖아요. 이미 예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성장률은 IMF 기준으로 보면 4%가 아니라 3%대로 떨어졌고요. 반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월 기준으로 8.5%까지 올랐으니까 저성장의 고물가 이미 현실화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고 이 심각해진 게 경제에까지 어마어마한 타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4가지를 들었습니다. 4가지. 이 4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것도 필요할 듯 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번의 이야기는 진짜다. 이런 얘기 진짜다. 자,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공급망 재편에 대한 이야기. 지금은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국에서는 온갖 제품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가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 세계에다가. 그런데 이게 미중 갈등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중국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쉽게 말하면 공급망 재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급망 재편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만들어 가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도 상무장관도 움직이고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캐서린 타이 여기도 같이 움직이면서 쉽게 말하면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그 다음에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이것은 프렌드 쇼링이라고 합니다. 프렌드 쇼링. 프렌드 쇼링까지도 지금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짜 경제적으로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돼서 값싸게 생산해서 전 세계에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재편을 하게 되면 생산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생산비가 증가한다는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발해 간다는 겁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공급망 재편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두 번째는요. 노동 공급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인구가 고령화되면서요. 시장에 노동이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앞당겨지고 있고요. 그 고령화 때문에 노동력의 부족 현상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표로 보면 고령화율 굉장히 빠릅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빠르죠. 4.4%로. 독일은 1%, 미국은 3.1%지만 3.4%지만 OECD 평균이 2.6%입니다. 이거보다는 굉장히 빠릅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고령화율은 빨라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력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구인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더 주고 구인해야 됩니다. 돈을 더 주고 구인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결국이죠.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상품이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품 인플레이션 다음에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되는 조짐, 임금 인플레이션이 되면 여러분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임금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려야 되고요.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 물가는 또 올라갑니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고용을 통해서 임금의 인플레이션도 일어나지만 노사 협상을 통해서도 임금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임금의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미국 시장에서 이미 임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민자에게 문을 닫는 것, 이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임금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킨다. 옛날에는 저기 라틴 아메리카냐 혹은 중앙 아메리카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들이 임금을 좀 다운시켜 줬는데 이제 그들까지 못 들어오게 막으니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임금 인플레이션이 심화돼서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무리한 탄소 제로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후변화에 어떤 대응하는 것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사실은 탄소 제로 정책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를 수밖에. 당장 말입니다. 탄소 제로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개발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발전 단가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탄소에 대한 어떤 에너지원은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투자가 덜 일어난다. 석유나 가스나 석탄에 대한 투자. 그러면 투자가 덜 일어나면 공급이 쉽게 말하면 생산이 줄어들어서 공급이 정체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결국 에너지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단초가 제공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강대국과 지금 러시아는 강대국과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잖아요. 이 전쟁 자체가 전 세계의 공급망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재의 어떤 핵심이 달러를 무기로 해서 러시아의 어떤 경제 제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달러의 패권이 지금처럼 이렇게 단단하지 못하고 점점 달러의 패권이 줄어들 거다. 그러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쟁이라는 것은 무역을 방해하고 생산을 방해할 수 있으니 결국 공급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 공급난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아주 강한 이야기를 하죠. 사실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네 가지 다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안 듭니다. 공급망에 대한 어떤 혼란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거고요. 노동 공급에 대한 축소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였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탄소 제로 정책에 급속하게 움직이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왔고요. 전쟁 그 자체도 우리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표로 맞춰도 거의 맞춰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안 맞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망할 수도 있다. 이번엔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인지는 우리가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오히려 당할 수 있으니 알고는 있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극단적인 비관론자에게는 하나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이야기가 사실 금융위기를 제대로 맞췄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